신사숙녀 여러분, 우주라는 광활하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소리가 전파되지 못하고 빛이 수십억 년을 건너야만 도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창백한 푸른 행성 위의 미미한 먼지 알갱이로서 영원히 우리의 위치를 숙고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자리한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물리학의 법칙을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적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작은 물방울의 형태에서 시작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몽상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에서 우주가 시와 같은 낭만적인 상상 너머의 장엄하고 공포스러운 대본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무대처럼 에너지의 절약과 형태의 최적화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1962년부터 시작됩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액체를 미세중력 환경에 도입한 결정적인 이정표입니다. 우주 탐사의 초기 시기, 머큐리 프로그램과 같은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물질의 형태에 대한 우리의 지상적 직관을 거스르는 기이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비행사들이 액체 덩어리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구부리거나 흔들어도 놓아두면 그것은 언제나 수축하며 스스로 안으로 말려들어가 완벽한 구형을 이룹니다. 미학적 취향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의 원형 완벽에 대한 선호로 서둘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숙녀 여러분, 우주는 아름다움에 무관심합니다. 우주는 생존을 우선합니다. 그 물방울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더 사진 찍기 좋게 보이기 위해 방어선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가 에너지의 대규모 절약자처럼 모든 것을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회계사인 양행동하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철칙의 예시입니다. 최소 작용의 원리. 물리적 시스템에서 종종 에너지 최소화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거대하고 극단적인 구두쇠입니다. 에너지 장부에서 단 한 단위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각진 형태나 불규칙한 다면체는 넓은 표면적을 의미하고 넓은 표면은 유지 비용이 높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구형은 유일한 경제적 해결책, 최소 비용의 형태입니다. 일상어로 말하면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하지 마라.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라. 이 절약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정신 렌즈를 현미경 수준으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로 그 물방울 표면에서 수억 개의 물 분자들이 치명적인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깊숙이 자리한 분자들은 사방에서 동족에 둘러싸여 힘의 균형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선봉대인 표면 분자들에게는 비극이 닥칩니다. 외부에서 그들은 차가운 공허를 마주하며 지지받지 못하고 동맹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방향의 끌림만 견딥니다. 내부 형제들에 의해 안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힘 불균형이 극단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 물리학에서 표면 장력으로 명명되며 기호로 표시되고 단위 길이당 힘으로 측정됩니다. 는 F, L. 공기와 접하는 섭씨 20도 물의 경우 는 약 72.8mN/m입니다. 각 분자는 위험한 경계를 피하려 안쪽으로 파고들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수학, 신성한 언어는 선언합니다. 모든 3차원 기하학 중에서 오직 구형만이 주어진 부피를 수용하면서 최소 표면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둥근 물방울은 우아한 왈츠를 추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회피, 노출된 대원을 최소화하는 비상방어 전략입니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의 실험, 예를 들어 2023년 유체 역학 연구와 2025년 물을 사용한 F2 소프트셀 형태 실험은 이를 확인합니다. 물과 탄화수소 같은 다양한 액체의 물방울이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형을 이루며 0 라플라스 방정식 P는 1, R 플러스 1, R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P는 계면 간 압력 차이, R과 R는 주요 곡률 반경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가 에너지 최소 상태를 추구하는 보편적 논리를 드러내며 이는 미시적 물방울에서 거대한 천체까지 이어집니다. 이 원칙이 물방울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우주 거인들도 지배합니다. 왜 행성들은 구형인가? 왜 우리는 입방체 또는 피라미드 세계에 살지 않는가? 답은 자본 개념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구형은 자본을 요구하고 여기서 자본은 중력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임계치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암석 천체의 경우 이 임계치는 직경 약 600km입니다. 이 아래에서는 소행성으로 남아 감자나 갉아먹힌 뼈처럼 기괴한 윤곽을 가진 이름 없는 바위로 떠돌아다니며 중력이 너무 약해 암석의 화학결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600km를 초과하면 절대 군주인 중력이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우리는 보통 암석을 단단하고 영속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대기권 아래 적당한 압력에서 관찰된 것입니다. 행성 깊숙이, 수조톤의 자기 중력 아래에서 단단함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압력은 원자를 결정격자에서 밀어냅니다. 가장 단단한 화강암조차 붕괴하며 점토처럼 부드러워지고 진흙처럼 흐릅니다. 물리학은 이를 우아한 용어로 명명합니다. 정수합 평형. 그러나 현실은 수억 년 지속하는 잔인한 건설 현장입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핵으로 압축하는 지칠 줄 모르는 거대한 롤러입니다. 이전의 독특한 형태를 무시하며 명령합니다. 항복하라. 산맥의 등뼈를 부수고 심연의 틈을 채우며 모든 돌출부를 평평하게 하고 모든 방향의 반경을 균등하게 합니다. 2018년 발사된 그레이스 F5 위성의 최근 측정은 빙하용해 또는 지하수 고갈 같은 질량 분포의 미미한 편차가 이 평형을 미세하게 교란하며 지구 중력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2026년까지의 데이터는 이러한 미세한 불균형이 지구의 구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보라. 에베레스트의 장엄함이나 마리아나 해구의 심오함에 경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미한 존재의 착각입니다. 행성의 적도 직경 12.742km에 비해 에베레스트의 8.849m 고도는 단순한 긁힌 자국. 인간 피부의 모공과 같습니다. 지구의 구형 편차는 1000분의 1 미만입니다. 당구공 크기로 축소하면 전문적으로 제작된 어떤 표본보다 매끄러울 것입니다. 이 지구 당구 위를 손가락으로 미끄러지게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는 구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력의 폭정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구형은 암석의 영원한 항복을 기리는 묘비입니다. 이는 우주가 중력의 무자비한 힘 아래에서 형태를 강제하는 방식, 마치 거대한 조각가가 무형의 점토를 다듬듯이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굴복한 바위라면 별들은 갇힌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생명 원천인 태양은 자비롭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각의 가장 큰 기만입니다. 현재 태양핵에서 매초 수십억 개의 수소폭탄 폭발이 일어납니다. 1.500만 켈빈의 온도가 전자를 벗겨내고 알몸의 핵을 충돌시켜 융합합니다. 이 맹렬한 에너지는 별을 산산조각 내어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물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왜 폭발하지 않는가? 왜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는가? 태양은 균형 잡힌 힘들의 거대한 줄다리기 전장입니다. 외부로 광란의 열액 압력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려 합니다. 내부로 지구 질량의 33만 배인 중력, 질량에서 비롯 이 모든 것을 분쇄하고 가두려 합니다. 태양은 평화가 아니라 전시교착으로 지속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그 내부 투쟁에서 새어나오는 잔물결입니다. 태양 지진학자들은 태양 진동학을 통해 별의 포효, 거대한 기체 외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지속적 음향 진동을 감사합니다. 2024년 태양 역학 관측소 SDO 위 최근 발견은 태양 회전에 역행하는 관성파가 깊은 내부 역학과 차등 회전을 밝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5년 데이터는 이러한 파가 태양의 핵에서 표면까지 에너지 전달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구형은 양진영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휴전선입니다. 그러나 이 평형은 심각하게 취약합니다. 각 별의 호흡이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연료가 고갈되면 열핵 엔진이 멈추고 외부 압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수십억 년을 참았던 구두쇠 중력이 무자비한 발톱을 드러냅니다. 별을 분쇄합니다. 거대한 별의 경우 종착지는 중성자별, 폭력의 절정입니다. 에베레스트 전체를 성냥갑에 압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성자별 밀도가 그러합니다. 거대한 별이 20km 직경으로 압축됩니다. 여기서 중력은 지구의 100억 배로 강해집니다. 산맥은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mm 봉우리의 붕괴가 행성계를 소멸시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구형은 형태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운명, 물질의 종말입니다. 2025년 MIT의 최근 연구는 프론티어 같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중성자별 내부를 모델링하며 이스핀 밀도 변동과 쿼크 물질 전환에 대한 이전 가정을 도전하는 상태 방정식을 드러냅니다. 이는 중성자별이 우주의 극한 밀도에서 물질의 새로운 상을 드러내는 실험실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성자 반발마저 항복하면 우리는 블랙홀을 마주합니다. 우주는 궁극적 게으름에서 물질 처리조차 포기하고 시공간 자체를 구형으로 말아올립니다. 사건 지평선, 절대 흑단 표면, 은 우주가 침입금지, 표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모든 정보, 복잡성, 물질 역사는 지워지며 질량, 전하, 스핀이라는 새 매개 변수만 남습니다.
블랙홀은 절대 구형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세부사항 유지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돈을 단순화하는 궁극적 쓰레기통입니다. 최근 이론 업데이트 2024년 지평선 없는 냉동별 제안은 호킹 정보 역설을 잠재적으로 해결하며 블랙홀이 호킹 예측처럼 복사를 방출하지만 특이점 없이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블랙홀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우주가 정보 보존을 위해 설계한 미묘한 구조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방울에서 블랙홀까지 논리는 지속합니다. 우주는 영원히 최소 에너지 상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전체 우주는 구형인가? 우리는 종종 관측 가능한 우주를 지구 중심의 구형으로 묘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는 단순히 빛과 시간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야간 들판의 횃불 들이인 양, 비추어진 원만 보입니다. 그 너머 우주는 격자, 거품 또는 주름진 무한시트일 수 있으며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형은 실제 형태가 아니라 인식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는 우주의 형태가 비대칭적이거나 도넛 모양, 3토러스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2024에서 2025년 데이터가 우주의 토폴로지를 매핑할 미래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다차원 구조물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신사숙녀 여러분, 깊은 역설이 숙고를 요구합니다. 구형과 저에너지 준수에 집착하는 우주에서 자신을 보라. 당신은 구형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가락, 팔꿈치, 고준 척추를 가집니다. 나무는 들쭉날쭉한 가지를 뻗고 산맥은 뾰족하게 솟아오르며 번개는 갈라집니다. 왜 생명은 그런 도전적인 형태를 취하는가? 생명의 본질은 우주 법칙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구형, 동질적 원자 수프에 대한 용해, 치명적 열평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섭취하고 호흡하고 사유하며 복잡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의 가장자리를 우리의 뇌는 게으른 매끄러움을 거부하기 위해 주름집니다. 연결을 최대화합니다. 이 우주에서 비구형은 생명의 훈장, 혼돈과 죽음에 대한 일상적 전투를 증명합니다. 이는 생명이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는 반항자처럼 형태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육체적 형태를 초월해 더 수수께끼적이고 혼란스러운 영역, 꿈의 우주에서 지속합니다. 낮에 에너지를 소비해 중력에 맞서 체형을 유지한다면 밤에 의식이 휴면하면 다른 세계가 깨어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꿈이 신성한 메시지가 아니라 도덕에 갇힌 더러운 욕망이 탈출을 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밤이 내리면 무의식의 괴물들이 깨어납니다. 꿈에서 추격당하나? 두려움이 아니라 억압된 충동의 카타르시스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나체인가? 사회적 속박을 벗는 원시 자아의 부활일 수 있습니다. 꿈은 변호인 없는 양심의 법정, 문명의 배니어 아래 잠재된 미치광이를 대면하는 우리의 가장 원시적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이 어둠을 밝히며 정신분석학보다 더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수면 중 뇌는 비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수면에서 활동이 깨어있을 때보다 30% 증가합니다. 이는 야간 초과 근무입니다. 해마, 기억 허브가 하루 영상을 7배 속도로 재생합니다. 그것은 광란적으로 필터링하며 기억 찌꺼기를 버리고 중요한 교훈을 새깁니다. 수면 후 사람은 말 그대로 더 똑똑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퍼즐을 꿈꾸는 이들은 비수면자보다 10배 빨리 해결합니다. 꿈은 무작위 영상이 아닙니다. 정교한 생존 시뮬레이터입니다. 2024년 연구는 램 뇌가 운동 명령을 통해 행동을 시뮬레이션하지만 실행되지 않으며 신경 준비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악몽이 만연하나? 왜 70% 꿈이 부정적인가? 진화 과학자들은 꿈을 가상훈련장으로 가정합니다. 조상들은 야수 공격, 절벽 추락을 꿈꾸며 실제 위험 없이 반응을 연습했습니다. 악몽은 낮 생존을 위한 진화의 잔인한 선물입니다. 2025년 연구는 악몽장애 환자의 단편적 렘 수면이 감정 통합을 방해하며 악몽 빈도가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연결성과 상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의 경이와 공포는 임계 현상에서 드러납니다. 수면 마비를 겪었나? 의식이 깨어나지만 몸이 마비되고 가슴 압박감을 느낍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안전 메커니즘의 오작동입니다. 꿈꾸는 동안 뇌는 근육을 마비시켜 꿈 행동을 방지합니다. 침대에서 날아오르는 꿈을 실제로 하지 않게. 수면 마비, 마음이 근육 해제 전에 깨어납니다. 평생 유병률 7.6%,
기전은 글리신과 GABA 억제를 통한 렘 무운동 지속입니다. 또는 자각몽, 꿈 상태를 인식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의, 꿈 시간이 왜곡됩니다. 실제 한밤이 꿈에서 수십 년입니다. 대안적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늙고, 갑자기 깨어나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충격은 현실의 기초를 산산조각 냅니다. 2023년 신호 실험을 포함한 연구는 객관적 시간 팽창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인지 작업에서 지각은 깨어있음과 일치하지만 운동 행동은 40% 길어집니다. 이는 꿈이 시간의 주관적 흐름을 왜곡하는 우주의 작은 모델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자극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지속합니다. 왜 95% 꿈을 잊나? 아마 생물학의 자비일 것입니다. 모두 생생히 기억하면 실제, 가상 경계가 흐려집니다. 우리는 만난 사람과 꿈의 창작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미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흔적을 적극적으로 지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깊숙이 압축되어 냄새나 멜로디를 기다리며 재등장하며 방문한 평행 세계를 상기시킵니다. 꿈과학의 미래는 유망하지만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뒷꿈의 신호를 전송하고 냄새로 꿈 감정을 조절합니다. 언젠가 꿈을 기록, 공유, 심지어 광고할 수 있을까? 기억이 침범 불가할까? 프라이버시의 최종 보루를 뚫으면 인간성에 무엇이 남나? 이는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위식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우주의 문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자극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멀리 여행했습니다. 공허를 피하는 두려움에 수축하는 물방울부터 중력에 매끄러워진 행성, 정신의 혼란스럽고 각진 꿈으로 여기 절묘한 대칭이 있습니다. 외부 물리 세계는 질서, 구형, 정지, 열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내부 정신 영역은 혼돈, 가장자리, 망각에 대한 생명의 열렬한 도전으로 폭발합니다. 밤마다 당신은 8시간 동안 현실에서 사라져 그 사적 우주로 들어갑니다.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혹한 물리 법칙으로부터의 해방, 존재를 위한 구형 강제 없이 가장 거친 꿈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된 인간성을 발굴합니다. 미미하지만 탄력적인 존재, 형태와 의식을 보존하기 위해 우주에 도전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눈을 감으며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을 귀향으로 포옹하십시오. 꿈의 혼란 속에 낮이 결코 비추지 않는 가장 진실된 얼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의 다음 탐험 오디세이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정신탐구가 혼란스럽고 생생하게 착색된 비논리적 바다로 잠기는 것과 같다면 외부 우주로의 모험은 그 반대입니다. 절대 정지와 천체물리학의 무자비하게 차가운 법칙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꿈 자유를 논의했습니다. 물리적 장벽을 지우지만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시공간과 빛으로 엮인 거대한 유리 우리 안에 갇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빛은 먼 은하에서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을 건너 당신의 망막에 도달합니다. 이는 유령 같은 과학적 역설을 낳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진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령, 지나간 시대의 잔재를 봅니다. 밤하늘은 본질적으로 빛의 광활한 묘지이며 우리는 최초 피라미드 건설 전에 이미 소멸했을 별들을 감상합니다. 관측 기술의 발전, 갈릴레오의 초보적 망원경부터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같은 정교한 우주 관측소는 빅뱅 직후까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탐구는 고독을 초월하는 공포를 드러냅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팽창이 가속됩니다. 은하들은 후퇴할 뿐 아니라 빛의 속도를 초과해 도망칩니다. 이는 비극적 미래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지구의 밤하늘이 비워집니다. 이웃 은하들이 우주사건 지평선을 초월해 빛과 정보를 영원히 관측 불가로 옮깁니다. 인류의 후손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별, 은하 없이 절대 흑암만 볼 것입니다. 은하수가 영원한 고립 속에 점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2025년 다크 에너지 분광기기 DESI 위 최근 데이터는 다크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람다 CDM 모델을 도전하고 완전 고립을 피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주가 영원한 고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크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음을 자극합니다. 더 깊은 가설을 숙고해 보십시오. 엔트로피와 열죽음에 대한 우리의 집단 운명. 우주는 태초부터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르며 질서에서 혼돈으로, 집중된 에너지에서 분산된 에너지로 전환을 명령합니다. 별들은 거대한 엔트로피 적대자, 핵연료를 융합해 빛과 열을 내지만 유한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별이 소진되며 꺼집니다. 이 시대를 천체물리학자들은 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주는 영원한 어둠으로 추락하며 잔재는 백색 외성, 중성자별, 거대한 블랙홀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사라집니다. 호킹 복사 이론은 블랙홀이 증발하며 무로 사라진다고 가정합니다. 양성자,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무의미해지는 기간 후 우주는 절대 0도에 가까운 광자와 아원자 바다로 희석됩니다. 생명, 기억, 꿈 없이 궁극적 정지, 무가 존재에 대한 절대 승리입니다. 최근 이론은 양성자 붕괴가 원시 블랙홀을 위한 새로운 질량창을 열 수 있음을 제안하며 퇴화 시대의 에너지 주입을 통해 우주의 최종 운명을 제고하게 합니다. 이 거시적이고 무자비한 전망에 직면해 인류의 존재와 꿈은 터무니없이 미미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로 끝난다면 왜 등장하나? 왜 인간 뇌 같은 복잡성을 노동에 만들고 흔적 없이 소멸하나? 여기서 차가운 과학이 실존 철학과 교차합니다. 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습니다. 인간 의식의 출현은 우주의 자아인식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무감각 물질이 충돌하고 결합하고 진화의 하늘을 보는 눈, 왜를 묻는 뇌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깨어난 조각, 영원한 밤 속 깜빡이는 촛불, 소멸 전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증언합니다. 당신의 꿈, 혼란스럽거나 터무니없더라도 최대 조직화된 물질의 무한 창의성을 증언합니다. 외부 우주가 차가운 종말로 나아간다면 내부 정신 우주는 활력과 열정으로 폭발합니다. 자연의 거대 균형입니다. 우리는 별 소멸을 막거나 공간 팽창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거대한 은하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각애정, 슬픔, 생생한 꿈이 무의미한 우주의 의미를 새깁니다. 당신은 시간의 묘비에 생명의 각인을 새깁니다. 이는 우주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위식의 탄생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미미함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의 일시적 존재를 드문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화려한 별 시대 한가운데 깨어난 행운의 항해자입니다. 우리 앞에는 원시 어둠, 뒤에는 영원한 어둠. 그러나 여기, 지금, 빛, 인식, 동반자가 넘칩니다. 과학은 행복한 종말, 영원한 낙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바다 한가운데 녹는 얼음 위에 자리합니다. 탄식 대신 그 기간을 탐험, 이해, 꿈꾸는 데 사용하십시오. 지성들이 사유하고 꿈이 직조되는 한 우주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불꽃을 지키며 우리의 의무는 최종 순간까지 그것을 가장 밝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탐험 오디세이, 물방울에서 중력, 꿈에서 별은 끝나지만 지식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각 답은 무수한 질문을 낳습니다. 과학의 무한 아름다움입니다. 겸손과 용기로 하늘을 계속 올려다보십시오. 가장 거친 몽상을 계속 꿈꾸십시오. 그 속에 당신은 우주의 가장 진실된 삶을 삽니다. 이 철학적이고 감정적인 탐험 순서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의 새로운 지평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창조의 거대 수수께끼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통찰을 제공한 모든 과학자, 연구자, 연구 집단 및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와 정보 역설, 로저 펜로스의 순환 우주 이론, 폴 스타이나트와 닐 투록의 순환 우주 모델, MIT의 중성자별 연구팀, DESI 협력단의 다크 에너지 데이터, ISS 유체 역학 실험자들, SDO의 태양 관측자들, 그레이스 FO 미션팀, 그리고 꿈과 램 수면 연구자들, 이들의 끈질긴 노력, 조용한 헌신, 그리고 인류 지식과 사회에 대한 헌신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고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연결을 깊게 하는 영원한 유산입니다.